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깨달음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은 노후의 진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돈일 겁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돈보다 더 중요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이 행복의 나무를 심고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돈이 행복에 기여하고 그 이후에는 관계, 건강, 삶의 의미 같은 요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연간 소득이 약 7만 5천 달러를 넘어가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돈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사회적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돈과 행복의 관계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삶. 김영수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치열하게 일했고 40이 넘어서부터는 회사의 중요한 자리를 맡으며 많은 연봉을 받았죠. 덕분에 넉넉한 자산을 모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바쁘게 일하느라 오랫동안 소홀했던 가족과도 어색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지만 대화가 줄어들었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느라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처음엔 여행도 다녀보고 취미 생활도 해보려 했지만 무엇을 해도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몸도 마음도 쉽게 지쳐버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은퇴 후에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말이야. 이처럼 돈이 많아도 관계가 단절되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일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더 큰 공허함을 느낄 수 있죠. 해시태그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 박순자 씨의 이야기. 반면 박순자 씨의 삶은 김영수 씨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던 그녀는 결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은퇴 후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기쁨을 느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퇴직 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 하지만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해. 내 주변엔 늘 사람들이 있고 하루하루가 보람차니까. 박순자 씨의 삶을 보면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늘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았기 때문에 매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김영수 씨와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부족해서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과 인간관계, 건강, 삶의 의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과 행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돈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 여행을 가거나 친한 친구들과 좋은 식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쓰면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돈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돈을 버는데 집중하느라 소홀했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유대감을 쌓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찾기.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삶이 더 가치로워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돈과 행복,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돈이 있어도 관계가 단절되면 행복하기 어려운 반면 박순자 씨처럼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유대감, 친구와의 관계,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럴까? 나의 행복을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다음 2부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관계, 건강,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한 몸과 마음.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젊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바쁘게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내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동안 무심했던 건강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릅니다. 오늘은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돌보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도 무너진다. 김정수 씨는 60대 후반까지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남은 여생을 즐길 계획도 세웠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단 음식을 즐기고 바쁜 생활 탓에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 통증이 심해졌고 장거리 여행은커녕 가까운 곳에 외출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내와 산책을 나가는 일조차 힘들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우울감도 깊어졌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병이 생기고 나니 내가 가진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더라고요. 이처럼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부 삶의 의미와 목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예전과 다르게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곧 삶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으면 공허해진다. 박영호 씨는 35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동료 교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바쁘게 살아왔죠. 하지만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무료하게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노후에 접어들면서 삶의 목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부 삶의 의미와 목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마지막 요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곧 삶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으면 공허해진다. 박영호 씨는 35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동료 교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바쁘게 살아왔죠. 하지만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무료하게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노후에 접어들면서 삶의 목표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어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배움은 끝이 없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때가 오히려 배움의 최적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오느라 정작 나를 위한 배움을 미뤄왔던 분들이 많죠.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우겠어?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서 제대로 건반을 누르기도 어려웠대요. 하지만 하루에 10분, 20분씩 연습하다 보니 2달이 지나면서 한 곡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배우는 즐거움 덕분에 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것을 배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고, 외국어를 공부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요. 배우는 과정에서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두 번째, 사회와 연결되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삶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죠. 예전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느라 바빠서 남을 도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세 번째, 작은 목표 세우기. 우리는 보통 목표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든 좋습니다. 하루에 만보 걷기, 텃밭에서 채소 가꾸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매일 일기 쓰기, 이런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다 보면 삶이 훨씬 활기차고 보람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매일 아침에 텃밭에 나가서 물을 줘요. 그리고 내가 심은 채소가 자라는 걸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걸 수확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더 행복하고요. 이처럼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노년기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루가 지루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삶의 의미와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충실하고 보람차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이미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 관계, 건강,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하며 건강을 지키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서 온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건강을 챙기고 하루하루 보람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신다면 분명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깨달음의 정원이었습니다.